안녕하세요. 네, 약간 셋업 관련돼서 한 10초만 쓰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제대로 됐는지 한 번만 다시 확인하고요.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뭘 봤냐면 위클리 5 이거 틀렸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디까지 봤냐면 이제 챕터 6에서 시모스의 기본적인 동작 그 메커니즘, 그러니까 워킹 프린시플 오브 메모S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태까지 배웠던 이 CMOS, 그러니까 모스펫이죠, 모스펫. MOS 구조에서의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응용해서 앰플리파이어로 사용할지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단원에서 저희가 커버하려고 하는 것은 BJT와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 단원에서 BJT를 잘 배우고 오시면 사실 이번 단원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BJT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다른지, 모스펫과 어떻게 MOSFET와 어떻게 다른지만 알면 되는데 사실 여기 그 IE는 IB 더하기 IC였던 거랑 비교했을 때 얘는 ID 하나밖에 없어요. 챙겨야 될 게. 그러니까 ID랑 관련되면 우리가 VIN 분의 VOUT 해서 뭐였죠? AV라고 했고 이 AV가 똑같이 또 VOUT 분의 VIN으로 표현될 텐데 다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르죠. 왜 다르냐? 여기는 VBE를 썼죠. 교수님 질문이요. 여기 왜 소문자로 썼죠? 왜냐하면 시그널을 앰플리파이어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볼테지 트랜스퍼 커브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지나가는 시그널이 이렇게 나왔을 때 당신은 이렇게 확대될 것입니다. 왜 여기와 여기를 커버할 때 여기와 여기를 커버할 거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똑같이 어느 경우에 요 경우에 이 V인이 뭘로 바뀌겠어요? VGS. 왜? 구조가 어떻게 생겼죠? BJT에서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해서 베이스가 가운데군요. 그 다음에 여기 NPN이라고 치면 여기가 뭐였죠? 에미터, 여기가 베이스, 여기가 컬렉터 이렇게 연결이 됐었잖아요. 똑같이 모스펫은 어떻게 연결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소스 드레인 게이트라고 해서 여기다가 걸려줘서 여기에 차지가 모여서 이렇게 됐을 때 이쪽으로 커렌트가 이렇게 흐른다. 커렌트는 이렇게 흐르는데, 그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요거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설명했다면 요거에 대한 개념은 ID 하나만 신경 쓰면 된다. 구조는 간단하고 커렌트가 베이스로부터 오는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구조이다. 다만 게이트가 turn on 시키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고 그 turn o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었던 마이너 캐리어인 이 전자들이 이쪽으로 모이게 해서 accumulation 되게 하고 거기에서 인버전을 유도한 경우에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차지가 생기고 그 차지를 이동시키기 위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이렇게 볼테지만 이렇게 띵띵띵띵 걸어주기만 하면 얘가 슝슝슝슝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라는 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V인이 VGS가 될 거고요.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Vout은 당연히 여기 드레인, 그러니까 VDS에 나오는 값이 되겠죠. 여기는 뭐였어요? VC였죠. 다른 게 있나요? 이 소문자예요. 소문자예요. 왜 소문자를 써요? 우리는 스몰 시그널 모델을 사용해야지 뭐를 구할 수 있어?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스펫이 동작하게 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모스펫이 동작하게 하기 위했을 때는 BJT에서는 뭐를 구했어요? Q 값을 구했죠. 그죠? Q 값을.
근데 모스펫에서의 턴온 볼테이지는 뭐겠어요? 바이어싱 하게 되려면 어떻게? 인버전을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 인버전뿐만 아니라 뭐 VDS가 VGS-VTH 트레시홀드 볼테이지보다는 좀 커야지 뭔가 흐르기 시작한다. 그런데 흐르기 시작할 때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핀치 오프 상황이 이뤄지기 전. 그 다음에 여기에 핀치 오프가 안 생긴 거, 생긴 거를 구분해야 돼. 왜? 여기는 디플리션 레이어, 여기 안 생긴 거예요. 위드 아웃. 여긴 위드라고 치면. 핀치 오프 생겼을 때 이 드레인, 소스 사이에 뭐죠? 커렌트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고, 여기는 커렌트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우예요. 왜 그런지 기억나죠? 여기에 이렇게 소스, 드레인, 그 다음에 여기 옥사이드, 여기 위에 게이트라고 쳤을 때 우리가 디플리션 레이어가 원래는 이렇게 생기고 여기는 조금 더 두껍게 디플리션 레이어가 이렇게 생긴다 쳤을 때 디플리션 레이어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좀 더 오른쪽이 세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생긴다고 얘기했었죠. 너무 과하게 그렸나요? 그런 식으로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볼테이지를 더 걸어주면 커렌트가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끊겨 먹는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디플리션 존이 이렇게 있으면 조금 끊긴다. 그래서 우리가 뭐 VL, VY 해가지고 이 Y축에 대해서 여기에 벨로시티도 구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앞에서 배웠던 거 BJT랑 비교해서 제가 좀 빠르게, 그죠? 빠르게 요약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선 뭘 배울 거냐? 주로 여기 모스펫 바이어싱과 모스펫 커런트 소스, 그 다음에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략을 하겠죠. 왜? 여기 소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에미터에 해당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CE 개명, Common CE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무방하겠죠. 앰플리파이어. 그 다음에 Common Gate는 여기니까 뭐 CS, CS인데 우리 CS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에미터 팔로워 기억나죠? 에미터 팔로워도 디테일하게 BJT에서 다뤘어요? 안 다뤘어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상대적으로 덜 다루겠죠. 그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7단원에서는 요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해도 충분히 뭐죠? 우리가 모스펫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 수업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모스펫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면 자, 이제 게이트 이제 그리는 게 사실 BJT 그릴 때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죠. 옥사이드, 그다음에 실리콘, 근데 도핑을 이렇게 해서 소스 드레인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P타입이라고 하고 여기 N 플러스 하일리 도핑 해놓고 P는 조금 라이트하게 도핑한다고 했죠. 라이트 도핑 왜 했는지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조금이라도 뭐 뭐 차지가 옥사이드 레이어에 쌓이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지난 시간 찾아보고 오세요. 이게 왜 라이트하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채널의 렌스 L일 거고 델타 L만큼 디플리션이 레이어가 이렇게 양쪽에서 생길 것이고 기억나죠? 그리고 나는 여기에다 게이트를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접지를 시켜줍니다. 얘도 접지 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얘는 볼테지를 무언가 VDS를 걸겠죠.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뭘 걸겠어요? VGS를 걸겠네요. 그죠? 여기는 지금 ID에 해당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AC와 DC가 같이 들어갈 거고요. 그죠? 나오는 것도 ACDC가 같이 나오겠죠. 아이고, 숨찹니다. 그죠? 그래서 게이트를 표현하면 게이트에서 표현하는 식이 요렇게 일자. 요 일자는 뭐에 해당된다고 왜 그랬어요? 이 일자로 생긴 옥사이드 레이어로 생각하는 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고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네 구조로 했으면 N2에서 NMOS 같은 경우에는 N2에서 E에 해당되는 게 뭐였어요? 소스가 되니까 소스. 그 다음에 드레인. 그래서 커렌트는 어떻게 흐른다? 요렇게 ID가 흐른다. ID가 흐른다. 그죠?
마찬가지로 저기 피모스는 어떻게 될까? 또 게이트 똑같이 그려. 완전 똑같이 그리고 이렇게 하고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소스가 되고 여기가 들어있네. 완벽하게 똑같다. 다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VGS가 걸릴 것이고 여기 또 플러스 마이너스 VGS가 걸릴 겁니다. VGS가 여기 걸렸거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어야 되겠죠? VGS 그죠? VSG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VGS가 걸리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그 전류는 내가 ID 똑같고 여기도 ID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턴온 되려면 게이트 볼테지가 이 전에 페이지에서 어떤 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여기가 MOS라고 하면 여기에 디플리션 레이어가 생기기 전에 어큐뮬레이션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스레시홀드 볼테지를 넘지 않으면 게이트 볼테지가 VG에서 VTH를 뺀 거. 그게 여기에다가 채널을 어떻게 만들 수 없다면 이거는 채널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VDS를 걸어준다 하더라도 여기에 쌓인 게 없으면 전류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화되긴 하겠죠. 리퀴드 커런트를 아주 조금씩.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첫 번째 턴오프 된 경우. 자, 턴오프 된 경우가 어떤 경우냐? VGS가 일단 VTH를 넘지 못했어. 그럼 무슨 얘기야? 채널을 형성했어, 안 했어? 채널 형성 안 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나갈 길이 없어. 내가 준비는 다 돼 있는데 VDS도 다 준비했는데 채널이 갈 리가 없죠. 두 번째, 턴온은 됐어. 근데 어떻게 VGS가 턴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VTH보다 트레시홀드 볼테이지보다 조금만이라도 크면 어떻게 돼? 채널이 일단 생깁니다. 채널 형성, 오케이. 채널 형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VDS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왠지 알죠? VDS의 크기가 VGS와 VTH 큰 거보다 커버리면 핀치오프 현상이 일어나서 뭐죠?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효과가 일어날 거고 그렇지 않다면 기억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VDS 그래프 그리는 거 이제 좀 익숙해져야 돼요. ID 이렇게 있을 때 이거 V 기억날지 모르지만 BJT로 따지면 뭐예요? BJT의 케이스에서는 V 뭐야? DS면 어디야? C이지? 기억나지? 여기가 IC에 해당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갔을 때 어떠한 썸띵에서 꺾여서 이렇게 간댔는데 내가 여기가 VTH라고 얘기했죠. 아, VTH가 아니다. 이게 트레시홀드 볼테이지겠네. 여기서 이게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리니어한 구간이니까 환원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면 VDS 여기가 세츄레이션이겠네. 자, 외우세요. VTH 여기가 세츄레이션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VGS에서 뭐죠? VTH를 뺀 요 값이 세츄레이션 된 구간에 맞닥뜨리는 순간부터 더 이상 속도는 증가하지 않고 뭐요? 커렌트는 흐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요 구간에 요 커렌트 요 구간이 이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파라볼릭으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수식은 어떻게 표현한다? 뭐 ID 세츄레이션은 다른 색으로 보여줄게요. ID 세츄레이션은 2분의 1 뮤 n n의 모빌리티에다가 COX 이거 캐패시턴시 그다음에 다이렉트릭 승인 캐패시턴시죠. L분의 W는 뭐겠어요? 이쪽 뒤로 이렇게 생긴 거 있을 때 요만큼이 W라고 하겠죠. 그죠? L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VGS 마이너스 V 뭐죠? TH의 제곱이 된다. 요거 외우라고 했죠? 매번 우리가 유도하기 싫으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 아이디는 원래 수식이었던 뭐죠? UN에 COX에 L분의 W 이게 디폴트예요, 디폴트. 그 다음에 뭐 VGS 마이너스 VTH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VDS 빼라 그랬지. 그리고 이렇게 가로 닫고, 그죠? 그다음 VDS 이런 수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요 부분 있지.
이 부분이 어떻게 얘랑 똑같네. 그런데 우리가 VDS를 걸 때 이게 왜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VGS-VTH랑 똑같다고 쳐봐. 어디야? 이 부분이 어디야? 여기가 요거야, 요거. 요게 뭐야? 여기야, 여기. 요 라인.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수식이 뭘로 바뀝니까? 뭘로 바뀌어요? 눈치 빠른 사람. 여기다 대충 VGS 이거 넣으면 요거 2분의 1 나올 테니까 요 부분이 2분의 1로 바뀔 거고 요 부분이 2분의 1로 바뀌고 여기다가 그거를 그대로 넣으면 요 식이네. 그죠? 맞아요? 요걸 넣으면 요거네. 그러니까 여기 값 구해서 이렇게 일자로 쫙 그어주면 된다는 얘기네. 맞죠? 그럼 수식 하나를 외우면 두 개를 얻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벌이게 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채널이 형성됐을 때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VTH에서 VGS에서 VTH를 빼서 그게 세츄레이션 된 구간에서만 생각하면 요식 하나만 외우면 된다. 맞죠? 하지만 둘 다 외워줘라. 왜? 매번 하기 싫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2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2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TH보다는 GS가 커서 채널 형성이 됐다.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서의 VGS입니다. 그죠? 여기선 VDS입니다. 그죠? VGS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녹색으로 해볼까? 공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공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더해서 위로 쭉 올리고 잠깐 올리고 이렇게 됐을 때 A 뭐 VDS가 0보다는 커. 그러니까 채널로 뭔가 통하게는 해. 그지? 통하게는 하는데 자 여러분의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 요거를 잠깐 가지고 여기로 올게요. 잠깐 가지고 오면 이 채널은 형성이 됐어. 이 채널이 형성이 됐어. 근데 뭐보다는 작아? VDS가 아직 세츄레이션은 안 됐어. 그죠? 그러면 VGS에다가 VTH 값을 뺐을 때 우리는 이 영역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무슨 영역이라고 해요? 이 리니어 영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트라이오드 영역이라고 하죠. 트라이오드, 즉 트라이오드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리니어 영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리니어 영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VDS가 뭐보다 커? VDS 세츄레이션보다 크다. 다시 이렇게 큽니다. 요 삭제하시고 V 뭐 DS 세츄레이션보다 커버려. 그죠?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빨간색으로 해야지. 여기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앰플리파이어로 씁니다.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 부분에 썼을 때 V인분의 Vout을 알려서 AV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츄레이션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걸 정리해 놓은 게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깔끔하게. 됐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해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커브를 한번 그려볼까 하고 자, 보세요. 요렇게. 자, 여기 VDS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 ID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요렇게 그으면, 요 선이 뭐예요, 교수님? 선은 이렇게 내가 꺾이는 지점을 내가 그려놓고 또 그리기 싫어서, 또 그리면 제대로 못 그리니까. 아, 오케이. 물론 이 간격이, 여기 간격보단 여기 간격이 크다는 건 지난번에 BJT에서 배웠죠? 그리고 우리는 요 왼쪽 구간을 뭐예요? 리니어 영역이라고 하고 비포화, 포화되지 아직 않았다. 그다음에 요 영역을 포화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이 포화 영역에서의 ID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ID는 아까 수식 2분의 1 뭐죠? UN의 COX L분의 W 그 다음에 VGS-VT 여러분 계속 쓰다 보면 외워집니다. 저절로.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디까지를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보라색 여기 연두색으로 한 부분 있죠. 요거를 내가 K-N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냥 정의할게요. 매번 이거 쓰기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써요. 아, 요거 설명 안 해줬네요. 여기 VGS1이고요. VGS2고요. 여기 위에는 VGS3일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있을 때 당연히 이렇게 클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미 이거는 VGS는 VTH는 넘었으니까 어떻게 VTH 넘었으니까 전류가 통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또 헷갈리니까 우리는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여기 게이트가 있다 치고 표기 이렇게 하고 윗부분을 드레인 아래쪽을 소스 이렇게 엔모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걸고 VGS 걸어줬습니다. 이제 대문자로 써야 되겠네요. 아직 소시로 모델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VGS 이렇게 썼을 때 그다음에 이 VGS는 뭐보단 커야 VTH보단 커서 채널 형성을 해야 돼. 채널 OK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흐를 때도 VDS가 어떻게 걸렸을 때 VGS보다 VTH 뺀 거보다는 VDS가 클 때 우리가 세츄레이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생긴 지금 제가 표현한 이 분홍색 구간에 해당되어 있는 요 표를 완벽하게 소신호 모델로 똑같이 그려주면 예전에 BJT랑 그렸을 때랑 똑같은데 다만 여기가 끊겼어. 그죠? 게이트고 요 아래가 소스 이렇게 접지시켰다 치면 얘가 소스라 치면 그러면 여기에 뭐가 흘러? 커렌트가 흘러. 커렌트 뭐가 흘러? 얘가 흐르지. 요 아이디가 흐르지. 그래서 아이디가 흐른데 그 값은 뭐야? 2분의 1에 COX가 K-N이라고 했으면 K-N의 L분의 W의 VGS-VTH의 제곱이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이렇게 완성시켜서 얘는 뭐예요? 드레인. 그래서 드레인 소스 사이에는 여기에 커렌트가 흐르고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VGS가 흐릅니다. 이게 그냥 등가 모델이에요. 그럼 얘가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아, 내가 요 볼테지를 컨트롤했네. 볼테지를 넣어가지고 뭘 바꿨네? 커렌트를 바꿨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모스펫을 뭘로 제일 처음에 생각할 수 있냐면 볼테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 맞아요? 볼테지를 컨트롤해서 커렌트를 바꾸는 소스로 동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볼테지 컨트롤드 볼테지 소스로 바꾸고 싶어. 기억나요? BJT에서? 그러려면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하긴 뭘 해? 저항을 첨가하면 되지. 그럼 저항 첨가. 저항을 어디다가 첨가해야 돼? 저항을 어디다 첨가하기는 어디에 첨가해? 여기다가 이렇게 저항을 첨가하면 여기서 ID, RD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RD라고 치면 여기서 요만큼 잡아먹으면 내가 궁금한 건 어떻게 돼? VDS가 그죠?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D가 되겠죠. 그 바뀌겠죠. 그럼 VDS가 흐르는 뭐죠? 전류는 ID로 똑같을 테지만 여기 D에서 S에 걸리는 요 전압은 내가 AB 값을 계산하기 좋은 형태로 볼테지만 챙겨주면 V인과 Vout의 관계로 AB를 정할 수 있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볼테지 커렌트, 볼테지 컨트롤드 볼테지 소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부단히 앰플리파이어에서는 무조건 여기에 저항 썸띵이 달릴 것 같다라고 하는 불길한 예감을 예측하는 순간 여러분은 제대로 배웠다.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볼테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야. 왜? 볼테지를 넣었는데 커런트가 나오잖아. 아니 내가 여기서 VGS밖에 안 넣어줬는데. 그죠? 근데 커런트가 결정됐다며. 근데 여기에다 저항 하나 만들면 V는 IR이니까 여기서 IR 먹잖아. 여기서 이 저항이 소비시키잖아.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뭐야 볼테지만 알 수 있잖아. 아니 너무 간단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저의 옛날을 생각해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옛날 얘기할 때 아씨 교수님 볼테지 컨트롤드 볼테지 소스 볼테지 컨트롤드 볼테지 커런트 소스 저거 진짜 계속 교수님 강조하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와닿지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내가 가르칠 때는 꼭 이런 거
애들이 꼭 이해할 수 있게 계속 짚어줘야지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정도면 지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이공이지만 아직은 여러분들이 물리 베이스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이런 수식과 친해지는 거가 쉽지 않고 이 과목이 2학기에 배정돼 있다는, 그러니까 2학년에 배정돼 있다. 물론 3학년, 4학년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저는 이게 3학년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기과에서는 2학년 때 배워도 되는데 의공에서는 커리큘럼상 2학년에 있지만 3학년쯤에 배우는 게 적당히 무르익었을 때 좀 배우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은 커리큘럼은 따라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회로도 한번 좀 그려보기 시작하죠. 이제 회로도 끊임없이 그리게 될 회로도를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접지 시켜주시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우리가 파악하기 쉽게 여기와 여기에 걸리는 볼테이지는 VGS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럼 이렇게 위로 갔을 때 뭐가 지나가겠어? 이렇게 아이디가 지나가겠네. 너무 고마워. 이쪽에서 가는 아이는 있어 없어? 없어. 왜? 여기가 인슐레이션 됐기 때문이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내가 VD 하고 여기가 소스니까 VDS가 여기 걸려.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요 위에다가 뭘 달아줘? 저항, 사랑해요, 저항. 그죠? 그 다음에 요 끝에는 뭘 걸어줘? 뭐였죠? BJT에서는 VCC 걸었는데, 이제 우린 VDD로 바꿉시다. 여기 RD를 걸어주기만 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전류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전류는 똑같이 ID는 2분의 1에 KN 다시에다가 L분의 W에다가 VGS-VTH의 제곱. 이제 조금 익숙해졌죠? 이제 조금 익숙해졌죠? 그죠? 요식 익숙해졌어요. 이제 쓰는 게. 저만 해도 이제 좀 버벅거리다가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KVL 쓰면 요 VDD에서 여기서 잡아먹은 상태에서 여기서 잡아먹으면 요 VDD는 요거 더하기 요거다. 다시 분홍색은 분홍색은 파란색 두 개의 합이다. 맞아요? 맞죠? 그래서 요걸 표현하면 VDD 빼기 IDRD 맞죠? 빼기 V 아웃. V 아웃이 VDS겠지? 여기 V 아웃이라고 표현하자. 이게 0이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V 아웃을 표현하면 VDD에서 마이너스 RD 한번 쳐주고 2분의 1에 KN 다시에다가 L분의 W 쳐주고 VGS VGS 미안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VGS 마이너스 VTH의 제곱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앰플리파이어로 쓸 때는 우리가 V 인분의 V 아웃만 중요해. 그지? 그러니까 요 VDS에서 뭘 섞어줘? VDS랑 VDS로 섞여 있는 AC와 DC가 있을 때 얘만 신경 써줘야 돼. 스몰 시그널 따지니까. 그러면 넣어주는 것도 VGS가 있을 텐데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얘만 신경 써줘. 그래야 내가 V인, Vout을 뭐 VDS 나누기 VGS로 해서 이게 AV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개념만 알면 됩니다. 요 페이지 다시 서머라이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VGS는 일단 채널을 형성시키려면 어떻게 돼? 채널이 형성되려면 VGS는 트레시홀드보다는 넘어져서 채널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ID가 흐를 테니까 ID가 어떤 구간에서 생기는지 먼저 체크하시고 그죠? 체크된 다음에 등가회로를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끊겨 있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은 세츄레이션 구간. 왜? 앰플리파이어는 여기서부터 여기만 따진다고 했어. 앰플리파이어는 여기만 따진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앰플리파이어는 여기만 따지니까 ID가 위에서 우리가 배운 두 개 중에 뭐예요? 요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이디는 요식을 썼어요. 아마 질문할까 고민했던 사람들은 지금 대답이 됐을 거야. 왜 앞에서 우리 아이디 이거 배웠잖아. 이거 배웠는데 왜 이거 안 쓰시지? 리니어 구간에서는 앰플리파이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하면 여기다가 볼테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있는데 ID, RD에 해당되는 볼테지가 여기서 잡아먹기만 하면 나는 V 아웃에 해당되는 것을 바로 소진할 테니까 내가 걸어준 것 대비 여기에서 쓰는 볼테지만 나오게 해서 볼테지 컨트롤드 볼테지 소스 어떻게 저항 하나 첨가하면 요게 요 페이지에서 한 내용이고 깔끔하게 정리한 페이지를 다음에 우리가 담아놨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으로 뭘 배우냐?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앰플리피케이션이 BJT처럼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 한번 배워볼게요. 바이어스 of MOSFET 앰플리파이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등가위로 볼까? Vin, VGS겠죠? 이렇게 넣어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Vout 빠져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 이렇게 달아주고 옆으로 빼서 저항 달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VDD 설치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접지시켜주고 그죠? 여기에다가 이거 소스니까 VGS겠죠? VGS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VTS 걸리겠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여기 Vout이에요. 여기 VOUT 그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아까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나죠? 첫 번째, VGS가 만약에 VTH를 못 넘었다. 그러면 트랜지스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채널 형성이 안 됐다. 그죠? 이렇게 얘기해버려. 안 됐다가 됐네요. 안 됐어. 그러면 ID가 뭐가 돼? 0이 돼. 전류 안 흐르잖아. 채널이 안 생겼는데 어떻게 전류가 흘러? 그죠? 그러니까 Vout은 원래는 VDD에서 뭘 빼야 돼? ID, RD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A번 식이 따르면 근데 ID가 있어 없어? 없어. ID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 VDD가 VO가 되죠. 맞아요? 그러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Vin 넣어줬어. 나오는 거 Vout이라고 쳤는데 여기에서 요 값을 VDD라고 쳐. Vout이라고 칠게. 근데 이렇게 따져서 여기에 스레시홀드 볼테지를 아직 안 넘었네. 그러면 뭐야? Vout이 VDD가 되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일자로 와. 맞아요? 그리고 이해됩니까?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은 채널의 동작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상해 보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갔던 예전에 그 BJT의 볼테지 트랜스퍼 커브 기억나요? 그죠? 볼테지 트랜스퍼 커브를 생각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앰플리파이어를 하려고 하는 요 구간이 분명히 세츄레이션 구간이었어, 리니어 구간이랬어. 여기 세츄레이션 구간이니까 힌트를 먼저 주고 여기에 리니어라고 미리 얘기할게. 여기를 우리가 트라이오드 구간이라고도 하죠. 그죠? 맞아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보자. 자, 두 번째. 채널끼리 열렸습니다. VTH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제 VDS가 어떻게 됩니까? Vout이 요거가 채널끼리 열렸으니까 RD만큼 곱해진 걸로 빠지죠. 그러면 요 위에 A 식에 의해 맞죠? 자, VDS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VGS보다 VTH가 클 때. 자, 보세요.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VGS에서 VTH를 뺀 거보다도 VDS를 세게 걸어줬을 때. 그럼 이게 뭐야? 트랜지스터가 어떤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세츄레이션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이 앞 페이지 보고 오세요. 세츄레이션 구간, 그럼 ID 값이 뭐였어? 2분의 1의 KN에 다시 L분의 W VGS 마이너스 VTH에다가 제곱 이거였지. 요 식을 어디다 넣어줘? 여기 A번식에다가 넣어줘. A번식에다가 이렇게 넣어줘. 그죠?
그리고 계산을 했더니 걔가 어떻게 나와? 슝 하고 이렇게 떨어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좀 과장해서 그랬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그릴게요 일단. 이렇게 그렸어. 됐죠? 그러고 나서 자, 세 번째 VGS인데 이번에 VTH보다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커. 그죠?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VDS가 아이디가 엄청나게 크면 VDS가 약 V 아웃이랑 비슷해지는 거죠. VDS가 V 아웃이랑 비슷해지고 그게 VGS 원래 VGS 마이너스 VTH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 트레시홀드보다 커. 그러면은 V 아웃이랑 VGS랑 이 트레시홀드를 무마할 정도로 커진단 말이야. 그럼 그거 그냥 비포화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 사실 리니어니까 일자로는 안 나오고 살짝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리니어하다. 그럼 우리는 요 세츄레이션 된 구간 어디 VGS가 그러니까 외워야 돼. VGS가 VTH보다 VDS를 크게 넣어줬을 때, 그러니까 소스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볼테지가 스레시홀드 볼테지보다는 커야 한다. 그 구간에서 앰플리파이어를 시킬 수 있다.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요 구간과 요 구간 안에서 요 구간에서 이렇게 퍼지죠. 그래서 시그널이 어떻게 들어갔을 때 시그널이 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V 인분의 V 아웃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앰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지만 세츄레이션 구간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알고 나서 요거를 페이지를 조금 뒤로 밀어야겠네요. 네. 그걸 알고 나서 이제 한번 보자. 보자. 어떻게 보냐. 자, 요 같은 경우를 봅시다.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ID 값이 뭐야? ID 더하기 ID예요. 맞죠? AC와 DC로 나눈 겁니다. 맞죠? V 아웃은 VDS, 뭐 VDS 대문자, 소문자.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VGS 대문자, 소문자. 뭐야? AC야, DC야. 여기도 AC, DC. 근데 우리는 앰플리파이어 하는 입장에서는 뭐만 중요해? 뭐만 중요해요? 스몰 AC만 중요하죠. ID는 아까 뭐였죠? 뮤 N C O X를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어? K 다시로 얘기하기로 했지. 근데 그것도 귀찮아. 뮤 N C O X에다가 L분의 W 있는 요거를 이제는 KN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요게 ID가 뭐가 돼? 2분의 1 KN에다가 뭐 VGS 마이너스 VTH지. 근데 여기 소문자예요, 이거. 왜냐면 대문자, 소문자 다 그러니까 AC, DC 다 들어간 거. 그래서 요거를 풀어서 쓰면 2분의 1에 KN에 여기 걸리는 전류 얘기하는 거예요, 전류. KN에 VGS가 여기에 있었던 식을 그대로 쓰면 대문자 VGS 더하기 소문자 VGS 마이너스 VTH로 표현해도 됩니까? 맞죠? 맞아요. 이 식을 이렇게 위로 가져와서 2분의 1에 KN에 이렇게 중괄호 여시고 VGS 마이너스 VTH 플러스 VGS의 제곱. 교수님 왜 이렇게 해줘요? 요거 묶어보려고. 요거 묶으면 요게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대문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즉, BC에서 나온 얘기란 얘기고, 여기는 AC에서 나온 얘기란 얘기잖아. 이렇게 풀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뭐 DC 거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하면 제곱식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요 식을 갖다가 쓰면 요걸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2분의 1 KN에 이렇게 해서 A 제곱
더하기 2배의 AB, 그죠?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또 다시 아래로 그대로 내려보면, 이제는 풀어서 쓰지 않고 제대로 쓰면 KN의 VGS-VTH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2 곱했으니까 1이 되고, 그러면 그냥 KN의 VGS-VTH 곱하기 VGS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 KN의 VGS의 제곱, 이렇게 표현됩니다. 맞아요? 요거 왜 잠깐 이랬어요? 계산 이거 다 쓰기 귀찮아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서 여기 뭐죠? 요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뭡니까? 완벽하게. 이거는 DC에서 나온 커렌트입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DC는 뭘 역할을 한다고요? 어디서 동작하는지 정해주는 역할이었죠. 여기로 따졌을 때 여기에서 동작해 여기 가운데 코어를 하고 있는 DC. 이 DC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이어싱에서 바이어싱 포인트에서 DC 전류. 요건 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DC 볼테지에 비해서 스몰 시그널은 이 전에 BJT에서 배웠지만 이거 엄청 작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제곱수 한 거랑 얘랑 얘랑 비교하는 겁니다. 이제 얘네 둘이 비교하는 거야. 그럼 얘 제곱한 게 훨씬 더 작아요. 예를 들면 이게 0.01인데 이거 제곱해보면 0.0에 001 이렇게 되지. 근데 이거 0.01이 되지. 그지? 스몰 시그널로 놨을 때 이 두 개의 값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2분의 1의 KN, VGS의 제곱이랑, 그죠? 이게 어디야? 이 뒤에 거죠? 실제로는 요 중간에 있는 요거 KN의 요 대문자 VGS 이건 심지어 대문자야 또 이건 소문자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알죠? 이게 뭐 2볼트에 걸고 있는데 얘는 막 0.02의 스몰 시그널을 한다 치면 얘랑 얘랑 가격 그러니까 값 차이가 얼마나 클지 예상이 되죠. 자, VTH에다가 VGS 이렇게 놨을 때 이게 압도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얘도 요거 하나 없애고 요거 하나 없앨 거고.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대문자, DC, 이건 소문자, AC, 스몰 시그널.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KN도 똑같아, 심지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분의 1 요것만 따졌을 때 2분의 1 저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스몰 시그널 VGS는, 그죠? 크다. 이거 2 저쪽으로 넘기면 2 곱하기 대문자 VGS 빼기 VTH 이렇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VGS-VTH는 뭡니까? 스레시홀드 볼테지였죠. 그죠? 그래서 2배의 VDS 세츄레이션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게 엄청나게 크고 이게 작은 거니까 이 뒷수를 생략해 버리자. 너무 조그만 수니까. 이해돼요? 이런 기본 가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를 계산을 해봤더니 요거 요렇게 여기 수많은 여정이 결국 얘를 위해서야. 내가 한 DC와 AC에 합친 거는 2분의 1 KN에다가 VGS 마이너스 VTH의 제곱인 어떤 부분 DC 부분과 KN의 VGS 여전히 VGS죠. 대문자죠. VTH에다가 소문자 VGS 곱한 그래서 여기 파란색 부분과 어디 녹색 부분 이렇게 해서 뭐죠? 얘는 AC 파트고 얘는 DC 파트. 나 완전 반대로 얘기했죠. DC 파트와 여기가 AC 파트다. 라는 얘기를 해서 얘는 ID에 해당되는 얘기고 얘는 ID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흐르는 게 바이어싱 커렌트와 거기 기준으로 위아래로 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문자 ID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그 옆에 앞에 트랜스 컨덕턴스 기억나죠? VGS. 기억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익숙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쓰지만 이 앞에서 DJT 때 생각해 보세요. 네, 시험 공부하시는 분이면 아마 알 겁니다. 이 VGS는 인풋 값의 소스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러면 GM은 GM이 뭐냐? KN. KN은 뭐냐? 요거죠. 요거.
KN에다가 대문자에서 VTH만 빼주면 되네. 그러면 이거는 상수, 상수, 상수. 그죠?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요걸 정리해 놓은 게 이렇다. 그래서 우리는 라지 시그널에서 이제 라지 시그널을 했을 때 DC 바이어스 포인트를 구할 수 있고 스몰 시그널을 했을 때 우리가 GM 값만 알면 바로 뭐죠? 스몰 커렌트를 알 수 있죠. AC 커렌트를. 기억나죠? 그래서 스몰 커렌트를 구할 때 GM 값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GM 값은 KN에다가 그죠? VGS에다가 그죠? VTH 빼고 요 값이 바로 뭐다? GM 값이다. 알고 계셔라. 왜? 이건 외우는 게 좋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가 이제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각각 실제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풀어볼 수 있는 이 식의 유도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MOSFET 베이직 중에 앰플리파이어로 동작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사실 저는 BJT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만 뭐 이런 느낌이야. 제가 자동차를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자동차로 했을 때 우리가 10년 동안 그랜저를 탔어. 그랜저를 딱 타다가 동급의 차인 뭐 기아, 현대기아차가 형제차니까 기아차에서 K8이죠, 요즘. K8을 딱 탔을 때 처음에 조금 어색하지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완전히 똑같은 차면 좋겠지만 브랜드가 다르니까 뭐 다르겠죠. 뭐 서스펜션도 다르고 엔진 똑같나? 인테리어도 다를 거고. 약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BJT에서 했던 방법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다. 거의 그대로 가져온데 그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느냐가 이번 단원을 빨리 캐치하는지 늦게 캐치하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BJT를, 모스펫을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